안녕하십니까. 황태순TV의 황태순입니다. 2020년 8월 13일입니다. 오늘 오전에 보니까 국회에서 민주당 몇몇 의원들이 중심이 되어서 세미나를 한 모양이에요. 거기에 보니까 강창일 전 의원, 4선 의원입니다. 강창일, 제주도 출신의 전 의원인 강창일 씨가 나와서 기조 발언했어요. 근데 이야기가 뭐냐니까 이제 보면 국립묘지법 개정안 내용인데 일명 파묘법입니다. 파묘법. 근데 이 파묘법 약 기조 강연을 하면서 이제 하다 못해서 이제 귀신 타령까지 하고 있습니다. 강창일 씨 얘기를 갖다가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국립묘지에 원수가 있는데 국가유공자들 애국선열지사들이 저승에서 좌정할 수가 있겠는가? 당신이 만약에 사망했을 때 철천지 원수가 발이 옆에 누워있다면 제대로 잠을 잘 수 있겠는가? 우리 민족에게는 귀신 신앙이 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민주 열사인데 5.16 군사 쿠데타 주역들과 같이 있다. 살아있는 사람도 이게 용납이 안 되는데 죽은 사람도 용납이 안 될 것이다. 정말 귀신 타령하고 앉았습니다. 기억하시겠습니다만 지난 7월 6.25 전쟁의 영웅인 백선엽 장군 돌아가시고, 백선엽 장군 돌아가셨을 때 정말 우리 대한민국 정부, 문재인 정부 백선엽 장군 홀대했죠. 그나마 국립현충원에 계시는 가운데 바로 안장된 그 다음날 정말 옹졸하게 짝이 없었죠. 바로 백선엽 장군이 친일파였다, 일제강점기하에 반민족 행위자 라는 것 같다가 거기에 또 보면 더하니 인터넷에 올렸어요. 그런 치졸하게 짝이 없는 짓들을 한 자인데, 이들의 요지는 뭐냐니까 지금 광복회 김원웅 씨도 마찬가지고 과거 친일했으니까 묘를 파내야 된다. 근데 지금 백선엽 장군 얘기가 아닙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민주 열사인데, 민주 인사인데 5.16 군사 쿠데타 주역들과 같이 있다. 자, 5.16 군사 쿠데타하고 같이 있는 분이 누굽니까? 바로 박정희 대통령입니다. 그들이 얘기하는. 왜? 5.16 군사 쿠데타의 그 그들은 주범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김종필 전 총리께서는 저쪽 고향 선영에 묻혀 계십니다. 그리고 굳이 5.16 군사 쿠데타 주역 중에 한 명이라 그러면 아마 최명신 장군이 있을 겁니다. 최명신 장군이 5.16 군사혁명위원회 5인 군사혁명위원 중에 한 명이었으니까요. 이미 그때 장군이었거든요. 근데 최명신 장군 같은 경우는 베트남에서 전사한 자기 전우들과 함께 묻히겠다고 해서 삼성 장군임에도 불구하고 일반 사병 묘역에 함께 묻혀 계십니다. 그렇다면 지금 김대중 전 대통령이 민주열사이기 때문에 5.16 군사 쿠데타 주역과 주범과 같이 있을 수 없다고 얘기한다면 바로 동작동 국립현충원에 계시는 박정희 대통령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강창일 전 의원은 여기에 대해서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됩니다. 왜냐 하니까 잘 생각하세요. 김대중 당시 이제부터 호칭 빼겠습니다. 김대중 당시 야당 김대중 씨가 DJ가 1992년 김영삼 YS한테 패하고 난 다음에 한 6개월 동안 영국에 가 있다가 돌아와서 뉴 DJ 프렌을 만듭니다. 뉴 DJ 프렌의 핵심이 뭐였는 줄 아시죠? 두 가지입니다. 첫째 하나는 본인은 절대 빨갱이가 아니다. 즉 어떠한 표현이었던 간에 자신에게 더 씌워진 그 빨갱이 그 부분은 언젠가는 밝혀야 됩니다. 과연 그 당시 일본에서 DJ를 돕던 그 세력들은 아직도 반국가단체로 찍혀있는 단체입니다. 거기에 어쨌든 의장으로 본인이 직접 취임하진 않았습니다만 그러저러한 부분들을 갖고 실제 당시 전두환 신군부가 사형 선고를 내렸던 겁니다. 어쨌든 DJ는 본인이 평생 빨갱이라는 붉은 낙인이 찍혀있다는 것을 굉장히 고통스러워했습니다. 그래서 뉴 DJ 프렌을 갖다가 구상했고 그것을 갖다가 하나하나 실행해 옮깁니다. 제가 잘 알죠. 왜?
저는 그 당시 자민련 박철원 부총재 국회 보좌관 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리고 박철원 부총재는 DJ와 JP의 후보 단일을 위해서 이제 물밑에서 애썼던 분입니다. 저도 거기서 김대중 당시 야당 총재와 박철원 자민련 부총재 간의 7차례에 걸친 비밀 회동에 박철원 측 일마 밀사로서 저쪽에 콘택 포인트하고 접촉해서 은밀하게 7차례 모임을 갖다가 주선했고, 제가 직접 당시 DJ 야당 총재에게 차도 대접하고 했던, 그리고 그 말씀을 갖다가 두 번 말씀의 요지를 듣고 또 구상을 했던 그런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DJ의 목표는 JP랑 손을 잡는 것이었습니다. 왜? 5.16 쿠데타를 갖다 실제 기획하고 주역했고 5.16 중앙정부를 만들었던 바로 JP와 손을 잡음으로써 자신에게 더 씌워졌던 빨갱이라는 그런 붉은 낙인을 갖다가 버리고 싶었던 겁니다. 두 번째는 조금 다른 얘기입니다만, 나중에 대통령 후보 당시에 준비된 대통령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었죠. 본인이 경제 전문가라는 부분을 계속 부각시킵니다. 그래서 대중경제론이다 뭐다 해서 경제 부분에 굉장히 포커스를 맞춥니다. 어쨌든 이건 뭐 작은 거고, 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5.16 군사 쿠데타의 핵심 중의 핵심인 JP와 손을 잡음으로써 자기에게 씌워졌던 빨갱이라는 낙인을 지우는 것이었고, 거기 플러스 JP 갖고도 좀 부족했죠.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의, 정확히 하면 박정희 국가재건 최고회의 의장의 초대 비서실장이었던 박태준, 나중에 이제 국무총리 하게 됩니다만, 박태준 전 민자당 최고위원과 손을 잡습니다. 거기에는 박준규 국회의장, 또 제가 모셨던 박철원 의원, 또 김복동 6411개 김복동 의원 등등, 이 사람들이 보면 결국 DJ를 도와서 DJ로 하여금 준비된 대통령이란 부분에 플러스 알파를 심어줬던 겁니다. 실제 DJ가 대통령이 된다면 준비가 전혀 안 돼 있었어요. 모든 경제 문제 누구한테 맡겼습니까? 김용환 자민련 수석 부총재가 실제 경제 문제 다 이끌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IMF 직후에 그와 저와 같은 그 험난한 경제 위기, 이른바 구조조정, 워크아웃, 이 문제 이현재 금감원장을 통해서 싹 정리했습니다. 다음에 국가안전기획부 누가 맡았습니까? 민정당 출신 육사 15기 출신의 이종찬, 다 여권 인사입니다. 다음에 국무총리는 뭐 JP고, 근데 국회는 박준규 의장이 맡았습니다. 사실 준비 거의 안 돼 있던, 그러나 본인이 JP와 손을 잡음으로써, 즉 5.16 군사 쿠데타의 주역과 손을 잡고 또 JP의 요청에 따라서 내가 대통령이 되면 박정희 대통령 기념관을 만들겠다고 공약을 걸었던 DJ 측에서 이제 와서 김대중 대통령은 민주인사인데 5.16 군사 쿠데타 주역들과 같이 있는 것은 용납이 안 된다? 이거 분명히 얘기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니까 오늘 강창일 전 의원의 그 자리에 김홍일 씨가 와 있었거든요. 왜냐하니까 제가 이 말씀을 당당하게 드릴 수 있는 것은 두 가지 이유입니다. 첫째 하나는, 요즘 보니까 지금 문재인 정권 좌파 정부에서는 역사를 자기 멋대로 새로 만들려고 그래요. 이건 역사가 아닙니다. 소설을 만들려고 그럽니다. 둘째, 제가 그 당시 박철원 부총재 모시고 박철원 의원 모시고 대구 경북 선거를 총괄하는 박철원 부총재 모시고 대구에 내려가서 선거를 갖다가 옆에서 박 부총재를 갖다가 보조하면서 봤을 때, 그때 대구 경북 민심은 어땠는 줄 아십니까? 세 가지였습니다. DJ는 빨갱이다. DJ는 전라도 사람이다. DJ는 거짓말장이고 반드시 배신한다. 그야말로 귀에 따까리가 않도록.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다. 나라를 망쳤던 YS 이 정부를 갖다 심판하지 아니하고는 안 된다. 라는 논리를 내세우면서 그 욕을 먹어가면서 대구 경북에서 표를 일궈냈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세월이 조금 바뀌고 이번에 한 180석 얻고 좀 살만하니까 역사를 자기 멋대로 만들겠다고요? 잘 생각해 보세요. 김홍일 씨, 김대중 대통령 되자마자 JP하고 도저히 손을
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모든 일을 갖다 보수 세력들이 다 했으니까. 그러니까 그제서 그때 보면 박정희 대통령 기념관 만든다고 열심히 물론 그것도 노무현 대통령 들어와서 또 중도의 좌절의 위기, 좌초의 위기를 수차례 겪었습니다만은 박정희 대통령 기념관 만들겠다고 공약했고 그걸 어쨌든 JP 눈치 봐가면서 실행에 옮길 수밖에 없었던 것이 DJ의 입장이었는지 아니면 DJ가 진정 역사와 화해를 위해서 박근혜 당시 퇴임 후에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가 와서 아유 저희 아버지 때 고쳐 겪게 해서 죄송합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하늘에 있는 박정희가 이제 와서 나한테 화해를 신청하는 것 같다고 좋아했던 것이 진정한 모습인지 아니면 강창일 씨가 얘기하는 대로 하기에 저는 강창일 씨 말을 고대로 믿지는 않습니다. 왜냐니까 강창일 씨가 빠찌를 단 거는 17대거든요. 17대 언제인 줄 아시죠? 2004년 노무현 때입니다. 그러니까 김대중 시대 그 어떻게 알겠습니까? 나이는 52년생입니다만은 모르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강창일 씨가 얘기할 부분이 아니라 김홍일, 김대중 대통령의 삼남인 김홍일 의원이 실제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지금 민주인사인데 동작동 국립현충원에 누워 계시는데 5.16 군사 쿠데타의 주역인 박정희 대통령과 함께 누워 계시는 것이 용납이 안 되는 이야기인지 진짜 우리 민족의 귀신 사상이 있어서 이제 제가 97년 대구 경북에서 들었던 그와 같이 반드시 배신한다는 말이 그게 맞는 것인지 아니면은 나중에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에게 했던 것이 진심인 것인지 아들이니까 한번 밝혀주기 부탁드립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니까 요즘 하도 귀신 같은 얘기들이 많이 나와서 그래요. 이 얘기는 짧게 달고 가겠습니다. 진혜원이라고 아시죠? 저 대구지검 부부장검사. 지난번 박원순 시장 극단적 선택했을 때 보면 그 피해자 여성에게 보란듯이 자기가 예전에 박원순과 팔짱 꼈던 사진 올려놓고 이게 권력형 성추행이야 라고 그야말로 2차 가해를 가했다는 논란에 빠졌던 진혜원 씨. 김정숙 여사 가서 어젠가 가서 저 철원 동송 가서 한 5-6시간 동안 흔한 얘기로 바퍼 행사하고 수해 복구 하는데 나섰던 모양입니다. 소설을 쓰더군요, 좀 청와대에서는. 그 바퍼준 아줌마가 김정숙 여사였어요?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대통령이나 대통령 영부인 가는데 경호실이 미리 가서 보안점검 안 했습니까? 경호점검 안 했습니까? 안 했으면 거짓말이죠. 그런 식으로 소설 쓰지 마십시오. 하여튼 진혜원 씨가 이런 얘기했어요. 여사님은 서울의 좋은 집안에서 자라시고 음악을 전공하신 후 서울시향 합창단에서 단원으로 선발되셨다가 이런 겸손함과 진정성은 높은 자존감과 이타성 그리고 측은지심을 구비한 분위기에만 가능하다. 참 말이 말 같지 않아서 이런 자가 지금 검찰의 부부장 검사로 있으니 대한민국 검찰이 이런 식으로 지금 개판 5분 전이죠. 거기다 노웅래 이번에 저 최고위원 출마 노웅래 의원 같은 경우는 고무장갑 낀 김정숙 여사와 하이시는 멜라니아 클래스가 다르다. 앞으로 저 노웅래 의원 이번에 트럼프가 재선되면 앞으로 미국 가시기 좀 힘들겠습니다. 정말 이와 같이 용비어천과 문비어천과 정수거천과 귀신 같은 얘기들 하는 가운데 지금 민주당 의원들 이젠 하다 못해서 귀신 타령까지 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 정신 똑바로 차리고 제발 귀신 타령하는 사람 입 좀 틀어막고 사는 그런 세상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